what would you tell yourself at 21? Believe your instincts. Instinct over intellect. Always instinct. Just because you can rationalize it doesn't mean it's right. If you feel it, then it's right. That's what I really strongly believe. So I would have told my 20.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직감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해본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꽤나 지겹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듣지 않고 살아간다. 충동이나 욕구를 직감으로 착각하면서 내면에서 만들어지고 내면에서만 표현된다. 그렇기에 직감을 외부로 끌고 나와 논하려는 대상으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당신의 직감에 대해서는 당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환경은 외부의 주의를 빼앗기기 쉬운 환경이다. 뉴스, 드라마, 영화, 길거리의 간판들, 스마트폰, 게임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을 둘러싸곤 서로 경쟁하듯 당신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 당신은 못 이기는 척 저들 중 하나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 당신의 주의를 지불한다. 주의를 외부에 다 써버려 정작 내부에 투입할 주의는 남아있지가 않다. 그렇게 직감을 느끼긴 더 어려워지고 느끼더라도 풀이해본 경험이 적어서 날려버린다. 아까운 기회를.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인간의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본다면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성경 속 내용은 혹시 내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부의 것들의 주의를 빼앗겨 더 이상 직감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런 배경에서 무너진 바벨탑의 잔해 속에서 내 나름의 경험을 토대로 도출한 직감의 특성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잔해에 깔린 누군가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말해본다. 직감은 영혼의 언어다. 나는 예전 영상에서 영혼의 직감을 활용한 소통 방식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무당벌레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왔다. 무당벌레는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자 애쓰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바로 옆에 열린 곳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빙글빙글 돌며 괴로워한다. 이걸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든 당신은 무당벌레를 도와주려고 결심한다. 자, 무당벌레에게 열린 창문은 저기 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당벌레는 당신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시야와 무당벌레의 시야는 다르다. 당신에겐 바로 옆 창문이 보이지만 무당벌레에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아마도 당신은 무당벌레가 창문에서 먼 곳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쪽을 툭툭 치거나 가로막거나 창문 쪽에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꽃 같은 것을 두어 유인할 것이다. 이것이 영혼이 마음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툭툭 치는 진동을 느낀 무당벌레는 해당 방향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낀다. 꽃의 냄새를 맡고 알 수 없는 호감을 느낀다. 영혼은 부정이나 긍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마음에게 신호를 준다. 좋지 않은 방향에서 느껴지는 쿵쿵대는 진동, 좋은 방향에서 느껴지는 향기로운 진동. 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뿐이다. 당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당신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내면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지 않으면 그저 어리석은 무당벌레로 살아간다. 당신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모두가 이런 배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관계, 직감과 당신의 관계, 직감과 당신의 일상적 표면 의식의 관계. 이 둘의 특성은 꿈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가 살면서 꾸는 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나 꿈을 꿨다고 기억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후반부다. 이는 꿈속에서 당신의 주도권, 당신의 표면의식이 후반부에서야 주도권을 잡기 때문이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던 순간들이었기에 현실에서도 연속성을 가진 채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반면 전반부에서는 당신의 표면의식이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잠들어 있으며 전반부의 주도권은 직감을 사용해서 당신과 소통하는 또 다른 당신, 당신의 영혼에게 있다. 그렇기에 꿈의 전반부는 형이상학적, 아스트랄한 세계를 여행하며 상징을 통해 말하는 스토리가 주를 이루는 반면 후반부는 당신의 욕망, 억눌린 감정 등에 관한 스토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후반부의 내용은 평소 자신이 회피했던 감정과 생각, 욕망 등에 관해 점검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있으며 또 그렇게만 쓰여야 한다.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불길한 징조니하면서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전반부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것은 휘발된 것이 아니다. 표면 의식 밑에 깔린 무의식, 그곳으로 정보가 전달된다. 기억하지 못해도 반영은 된다. 즉,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백그라운드에서는 영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표면의식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개입해버리며 그 개입 전후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보편적, 물리적 사실들에 관한 것들, 할 수 없다고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 철저한 인과관계가 만들어주는 단단한 논리적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항상 참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알고 있던 진리가 붕괴되는 것, 혹은 코즈믹 호러처럼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원시적 두려움의 상태, 이러한 상태는 의식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어난 의식은 운전대를 잡고 안정된, 단단한, 안심할 수 있는 친근한 환경으로 꿈을 몰고 간다. 그렇게 전반부의 상징들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현실감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의 조합인 후반부의 세상으로 입장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면, 두렵지 않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 즉 꿈인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자각몽이다.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그 세계에 머무르며 그 세계에서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꿈의 세계는 개입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표면의식의 통제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약해져 있는 의식 덕분에 영혼의 영향력은 강해진다. 즉, 영혼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 이는 영혼이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상태에서는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어 의식의 번뇌, 탐진, 치가 통로를 막고 있다. 그래서 새어나온 틈으로 간신히 에너지를 받아 쓰는 상태였다면 꿈에서는 통로에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공급된다. 그렇기에 자각몽의 상태에서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얻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통제 불가능이 어려운, 두려운 상황에 놓인 평범한 꿈이라면 그저 시나리오대로 체험할 뿐이다. 당신의 현생처럼. 그리고 이런 원리는 현실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꿈에서와 같이 현실에서도, 자각몽과 같이 현실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 알게 된 누군가는 현실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 꿈은 생시이며 생시는 곧 꿈이다. 꿈과 현실의 차이는 현실 세계에선 딜레이가 조금 있다는 것과 완전히 깨어난 의식이 운전대를 잡고 영혼은 저기 어딘가로 밀려나 있다는 것뿐이다. 불교의 고승들이 수행을 하면서 나를 지우는 무아의 상태를 지향하는 이유가 이 지점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꿈과 같이 의식을 완전히 재워버리면 그것은 또 현실이라고 할 수 없기에 피할 수 없는 모순적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를 지우면 무언가를 원하는 나 역시 없어지기에 원하는 것을 얻는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직감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라는 단순한 결론이 정답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 결론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배경 삼으면 다음의 가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영혼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꿈에선 전반부의 상징으로, 현실에선 직감으로,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본다. 영혼은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꿈은 생시이고 생시는 꿈이기에
영혼에게 꿈과 생신은 장소만 다른 것뿐이다. 꿈 전반부의 내용은 직감이 시각화된 것이며 직감이 주는 진동은 추상적인 그림을 감상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과 느낌에 가깝다. 즉, 영혼은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멈추지 않고 당신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싶어하면 언제든지 양보한다. 영상 초반에 나는 말했다.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는 건 당신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영혼이 당신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 외부로부터 심어진 생각, 목표, 꿈, 욕구, 욕망이 아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의 소명 의식이다. 당신의 영혼은 직감을 통해 표면 의식에게 힌트를 주었다. 힌트를 받은 표면 의식은 통제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으로 운전대를 꽉 쥔 채 어딘가로 향한다. 이때 대부분 길을 잃고 괴로워한다. 직감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경로를 말해주고 있지만 믿지를 않는다. 그렇기에 당신의 옆자리에 누군가를 깨워야 한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표면의식이 내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지켜보는 자를, 당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당신을. 자, 그렇다면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표면의식과 그것을 지켜보는 당신이 있다. 진리를 만드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로 인도하는 자. 하나는 근원이며 다른 하나는 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머지를 묻고 움직인다. 셋의 성격은 각각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하나의 본질과 세 개의 격, 천지창조의 원리, 삼위일체. 그러니 신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 신은 no, where, 어디에도 없으므로 now, here, 지금 여기에 있다.